부동산 정책에 연일 각을 세우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은 용산을 지역구로 둔 전영세 국민의힘 의원과 만났습니다. 정부의 용산 국제업무지구 1만 가구 공급 방침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서울시는 추워져도 걱정이고 눈 와도 걱정이고 바람 잘 날 없죠. 여러 가지 지금 워낙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시장님이 힘드시겠어요. 용산 국제업무지구 걱정되셔서. 글쎄 말이에요. 작년에 착공식까지 됐는데 그렇죠. 지금 그리고 8천 가구까지 수용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이 양보를 했는데도 양보다도 속도가 더 중요한 글쎄요. 타이밍인데 왜 저렇게 고집스럽게 그 2천 가구 추가를 고집하는지 사실 합리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용산 업무지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장 그리고 용산을 지역구로 둔 의원이 모여서 정부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비판을 한 건데요. 이 용산 지구를 두고는요, 때 아닌 닭장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얘기 때문인데요. 오세훈 시장이 얼마 전에 좀 현장을 찾았을 때 용산에 1만 가구를 짓겠다, 닭장 아파트 만들자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박주민 의원이 지금 서울시장 출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추진하면 마천루고 남이 하면 닭장이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박지원 최고위원님, 네. 닭장 설전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주민 의원님 취지는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 세운구역 앞에는 초고층 빌딩을 짓겠다고 심지어 종묘라는 문화유산의 경관을 훼손해가면서까지도 세우겠다고 해놓고 정작 지금 공급 부족, 수도권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오른다는 것을 늘 공격하는 국민의힘 측 인사가 용산에 대규모 주택단지를 만들자는 것에 대해서 자꾸 공급을 축소하는 방향을 얘기하니까 당신이 하면 마찬루고 남이 하면 닭장이냐 이런 반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예. 사실 닭장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한 번 더 지적을 했던 것은 제 생각에는 기존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유층이나 서민에 대해서 보여왔던 좀 차등적인 시선을 지적하고 싶었던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시선이 좀 차등적이었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서민을 위한 임대 아파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닭장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약간 서민 비하적인 발언이라고 주장할 수도 여지도 있는 것이고 예. 또 부유층 분에 대해서는 자제라고 쓰거나 이렇게 좀 서민층에 대해서는 또 다른 용어를 쓰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조금 쉽게 말하면 서민 비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예. 그래서 용산에 만약에 대규모 가구가 입주하게 될 경우에는 그것을 닭장이라고 비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도도 저는 뒤에 숨겨져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닭장 설전에 이어서는 어제는 공공버스를 놓고도 설전이 이어졌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서울시장 후보 가운데 하나죠. 정원호 송동구청장이 띄운 이 발언 때문입니다. 서울의 대중교통 체계가 네. 20년 동안 바뀌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 버스 업체들은 그냥 이윤을 마진을 보장받고 있는 겁니다. 한 자치구에서 한 10대 정도의 공공버스를 운영해 본 경험을 가지고 그것을 7,000대가 넘는 서울 시내 전체에 적용하자는 그런 제안을 하는 것은 다소 깊은 연구가 결여된 즉흥적인 제안인 걸로 보여지고요. 정원호 성동구청장이요. 수익이 낮은 노선은 공공버스로 운행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서울시장인 오세훈 시장이 구청장이고 본인은 시장이잖아요. 공공버스 10대를 운영해본 즉흥적 제안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호 구청장도 가만히 있지 않고 이런 비유를 했는데 골리앗의 태도다. 다윗을 공격하는 골리앗의 태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현종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아무래도 이제 주택 문제, 그다음에 어떤 이 교통 문제, 이런 것들이 아마 주요한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예. 좀 전에 제기했던 이제 용산 지역 같은 경우도 이 이제 1만 가구냐 8천 가구냐 이 문제는 뭐냐면 결국 이제 서울 시내의 마지막 남은 굉장히 중요한 중심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이제 여기 입주하실 분들의 어떤 주거 환경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무조건 많은 주택만 짓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거기서 어떤 휴식도 취할 수 있고 또 어린이집도 있고 등등 이런 거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8,000세대 정도 해야지만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아파트만 쭉 있는 걸 세워놓으면 나중에 이게 참 감당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이제 논쟁인 것이고 지금 공공주택 같은 버스 같은 경우도 서울시가 이제 지금 경기도는 그렇지만 준공영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 이 버스 회사를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개인 업체를 하게 될 경우에 버스비 인상이 굉장히 심할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좋은 지역, 좋은 노선만 아마 가려고 하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지금 1년에 우리 그 서울시에서 이제 준공영제 시행으로 해서 버스 회사들에서 보전해 주는 게 한 6천억 정도 돼요. 근데 그거 자체가 보면 결국 서울 이 버스 요금의 어떤 이 인상을 억제하고 그다음에 어떤 이 노선 자체도 보면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노사 합의를 통해서 또 이제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마 8천억 정도를 아마 내야 될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준공영제를 좀 이걸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왜? 이 버스 회사들이 손해를 안 봐요. 네. 그러니까 다 이제 적자를 이제 보전해 주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매번 이제 매년마다 버스 회사들이 지금 요금을 인상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 등등이 이제 풀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서울시장 선거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꽤 아마 논쟁이 심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예. 뭐 서울시장 후보군들 얘기를 해봤고요. 또 다른 지방선거 출마 후보군의 발언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대통령 앞에서 시장합니다.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옆에 나와 있는데요. 어제 박찬대 전 원내대표, 박찬대 의원이 대통령과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원내대표단과 함께 찾아가서 만찬을 했는데 밥을 먹기 전에 보통 저희가 시장하다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시장합니다. 밥 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인천시장 후보군으로 또 분류가 되다 보니까 저게 내가 시장을 하겠다. 이런 말로 또 해석이 된 겁니다. 최진영 변호사께 좀 여쭤볼까요? 저도 저 말 듣고는 시장을 하겠다는 선언으로 들렸는데 어떠셨나요? 마음은 꿀떡 같다. 그런데 대놓고 얘기했다가는 또 당무 개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박찬대 그 의원님 사실 그 지난번 그 당 대표 선거에서도 사실상 명심을 얻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을 만큼 가까운 분 아니겠습니까? 예. 당 대표 원내대표로 공짝을 맞췄으니까 아마 그 상황 속에서 약간 코믹하지만 그 속에서 진심을 담으면서 한번 손을 내미는 그런 얘기를 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나아가 사실 그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 후보 정말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호 구청장 일 잘합니다라고 해서 사실상 점 찍었다라는 그런 그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현역 의원들도 꽤 많이 출마 그렇죠. 선언했는데. 그럼에도 그래 했기 때문에 아마 박찬대 의원님 입장에서는 그 정도의 약간 정치적 제스처를 하면서 약간 투정 부리듯 했는 것 같은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보다 한 수 위였던 것 같습니다. 말없이 웃었다라고 합니다.